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2022년 7월 초순입니다. 7월 1일부터 10일까지. 6월에는 약간 좀 쉬어가는 기간이었는데 7월부터 이런저런 구조들이 많아요. 물론 중요한 구조들은 후반에 몰려있긴 한데 그래도 7월 내내 이것저것들이 좀 많습니다. 자, 7월 초순에 처음으로 고려할 만한 구조는요. 수성이죠. 수성이 그 항성의 밭을 지나는 게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환경상으로 유효한 항성들 1등성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 별들이 가장 밀도 있게 포진하고 있는 게 쌍자궁 20도에서 25도 구간입니다. 그거를 편의상 항성의 밭이라고 부르는데 수성이 지금 속도가 한참 빠르기 때문에 이 밭 기간을 불과 한 3, 4일 만에 지나가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타임로드가 수성인 분들은 이 4일 동안에 진짜 5만 가지 사건들이 갑자기 팍팍 돌아가면서 정신없이 터질 공산이 커요. 그래서 조용히 지내고 싶어도 쉽지 않은 그런 기간이 될 겁니다. 게다가 7월 2일에는 저기 해왕성과도 사각을 맺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별들하고 만나면서 빠른 속도로 벌어지는 사건들에 뭐랄까 좀 기민하고 명료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약간 좀 멍한 상태에서 어버버하다가 어설프게 있다가 뭐 별들한테 계속 두들겨 맞고 이제 정신없죠. 털린 다음에 진짜 얼빠진 상태에서 멍하니 남겨줄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타임로드 수성인 분들은 4일 동안 좀 정신이 없을 수가 있어요. 뭐 대단히 큰 사건이 벌어지냐 하면 그거는 아닌데 방향이 다른 사건들이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벌어질 사건이 하루에 3번 벌어지고 그런 식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7월 1일에 금성이 알데바란이랑 만납니다. 황소자리 알파성이죠. 로열스타 중에 하나고. 알데바란 특징이 이전에 없던 거를 떠올리는 이제 독창성 같은 게 있어요.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데 그거를 실제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일종의 사업 마인드도 있습니다. 둘 다 가지고 있는 별이 알데바란이에요. 그래서 알데바란을 등에 업고 있는 금성은 기발하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 내놓는데 그게 돈이 되는 방향으로 어설프게 내놓는 게 아니고 수익이 나는 방향으로 잘 포맷을 만들어서 공개하는 그런 작업까지 돈이 되게 만드는 그런 것까지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보통은 한 명이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 그래서 1인 2역이나 1인 3역까지 본인이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무리가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을 들여온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충분히 약간 무리를 하더라도 욕심을 내볼 만한 그런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월 2일에 수성이 해왕성이랑 사각을 맺을 때 화성은 명왕성이랑 사각을 맺습니다. 7월 내내 사각이 되게 많아요. 행성 간 사각이 되게 많고 대립각도 꽤 많아요. 거의 뭐 올해 7월은 사각의 그런 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양궁 27도 화성이 마갈궁 27도 명왕성이랑 사각을 맺죠. 아무래도 둘 다 외행성이다 보니까 느리잖아요. 6월 말부터 7월 첫째 주까지 이 구조가 계속 유효합니다. 그래서 화성 명왕성 구조 자체가 5만 가지 흉사가 다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흉사가 다 나타날 수 있는데 아무래도 타임로드 화성 입장에서 명왕성을 보는데 이 명왕성이 역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서든 어플라잉이라고 합니다. 서든 어플라잉, 흉성과 흉성이 서든 어플라잉 흉각을 맺어.
빡세죠. 그러다 보니까 예측하기도 힘들고 뜬금없이 터지는 사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거나 대응하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질병, 사고, 상해, 고소고발, 그리고 직장에서 뭐 강압적으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요구를 한다든가, 뭐 일주일 동안 야근을 시킨다든가, 혹은 뭐 금전적인 압박, 근데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야. 이런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타임로드 화성인 분들이 약간 괴로울 수 있어요. 자, 3일 후에 수성이 베텔게우스랑 만납니다. 오리온 자리 알파성이죠. 그래서 7월 5일 새벽이니까 7월 4일 오후부터 7월 5일 오전까지 이 회합이 유효하죠. 그리고 수성은 베텔게우스를 만나고 나면 자기 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 쌍자궁을 떠나서 거해궁으로 들어갑니다. 이날은 좀 지적이고 진지한 그런 문건을 작성하고 제출하고 발표하는데 유리한 구간이에요. 뭐 이런 것들이 뭐가 있겠어요. 논문, 보고서, 기획서, 기사, 논설, 그리고 뭐 법적으로 기소장 같은 거 있죠. 소장을 쓴다라고 하잖아요. 뭐 약하게는 뭐 내용 증명을 작성해서 보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무거우면서도 이 문서 자체만으로 효력을 지닌 그런 것들을 다루기에 적합한 날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글보다 무게 있는 글을 활용하고 써먹을 수가 있는 그런 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하루 뒤에 화성이 금우궁으로 넘어가면서 안드로메다 자리 베타성인 미라크랑 만납니다. 자, 미라크는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약간 흉성에 가까운 게 금성의 색채가 너무 과해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금성의 끼 같은 게 꽉 차다 못해 흘러 넘쳐서 나타나는 그런 악덕 같은 걸 담당을 해요. 근데 금성의 악덕은 보통 목성 같은 걸로 눌러야 되는데 금성이랑 같은 밤의 행성, 이런 화성이나 금성이 미라크랑 만날 때에는 아무래도 그 악덕이 더 두드러집니다. 왜? 컨트롤이 안 되거든. 진짜 계속 참아야 될 순간에도 삐져나오거든요. 그래서 바로 전날에 그 금우궁에 진입해서 백영궁에서 룰러십을 하고 있다가 금우궁에 진입을 해서 갑자기 데트리먼트 상태로 싹, 이거를 어쨌든 화성 입장에서는 일종의 천지개벽이죠. 정말 편한 데 있다가 가장 불편한 데로 어느 순간 변하고 맙니다, 환경이. 그래서 막 그렇게 자신한테 불편한 환경에 들어간 화성이 미라크랑 7월 6일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회사 다니던 사람이 일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정말 뜬금없는 이유로 꾀병을 내고 싶어서 병가를 내고 땡땡이를 친다든가, 혹은 뭐 그 전날 술 먹고 늘어져서 놀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뭔가를 제출하고 납품을 하고 재계약 기한 같은 게 있는데 그걸 깜빡하고 넘겨버려. 정말 평소에 안 하던 어이없는 실수 같은 거라서. 근데 그게 실수를 한다고 뭐 누군가 용서해주지 않죠. 자기가 피해를 배상해야죠. 그래서 그런 금전적인 문제 같은 걸로도 이어질 수가 있어요. 혹은 평소에 5만원 쓰기도 힘들던 사람이 갑자기 120만원을 술집에서 긁는다든가. 그러니까 미라크 화성이 이런 식이거든요. 정말 뜬금없는데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세상은 일상의 모든 모습이 아니고 내 일상에서 약간 거짓되더라도 가장 반짝거리고 화려한 순간만을 SNS 같은 데 내다 거는, 또 그렇게 내다 거는 게 당연한 세상이잖아요. 지금 트렌드가 그렇죠. 그래서 SNS를 보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고 마음 편하게 럭셔리하게 놀 수 있는 그런 편한 팔자인 것 같지만 생각보다 정말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고 싶은 거 참으면서 성실하게 산다는 거를 이날은 특히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하루 후에 금성이 리겔이랑 만나요. 7월 7일입니다. 뭐 금성 리겔 구조는 제가 2번, 3번 말씀드렸었죠. 소개팅이나 선보기에 가장 유리한 날입니다. 최고의 택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구조가 이번에도 들어오고요. 아무래도 이거는 세팅을 미리 한 사람들만 이벤트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직 준비된 사람만이 결실을 얻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세팅을 해두시고, 타임로드가 금성인 분들은 출생 천공도에서 변통공 15도, 16도, 17도에 중요한 행성이나 가문점이 있으면 더더욱 성공 확률이 높죠. 자, 금성 리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1년에 거의 딱 한 번이에요. 자, 그리고 이 7월 초순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구조가 7월 9일에 이루어지는데, 수성이랑 목성이 사각을 이룹니다. 자, 수성은 지금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빠른 속도로 거의궁에 진입을 해서 진짜 며칠 안 돼가지고 백양궁 8도의 목성이랑 사각을 맺습니다. 그래서 타임로드 수성인 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되게 이득이에요. 자신의 엑절테이션 로드가 자기한테 순행사각, 프리도미네이팅 스퀘어를 보내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 깝깝한 거 빼면 되게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성에 대해 목성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평소보다 훨씬 더 오버하게 발휘하는 그런 순간인 거죠. 그래서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은 개수성이 목성을 보는 게, 그러니까 엄마의 끝도 없이 이어지는 잔소리를 계속 참다 보니까 뭔가 큰 떡고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참기만 하면 돼.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별로 하는 것도 없어요. 내가 뭐 하는 것도 없는데 그냥 외부에서 선물처럼 뭔가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타임로드 목성인 분들은 뭐 수성이 이렇게 풍요로움이나 유리함을 갖다 주는 건 아니지만, 수성 특유의 꼭 필요한 소식, 내가 앞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소식을 전달받는다든가, 혹은 기다리고 있던 되게 중요한 거래나 계약 같은 거, 이게 꼭 나한테 유리하진 않더라도 꼭 하고 지나가야 되는 그런 것들을 이날 전후에 처리를 하고 마음 편하게 갈 수가 있어요. 괜찮습니다, 이 구조는. 그래서 타임로드 수성이랑 목성인 분들은 이날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준비해 놓으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자, 2022년 7월 초순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